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은 연철, 중철, 분철의 표기 변화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제음소화까지 마무리를 하고 연철, 중철, 분철의 표기 변화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음소화, 갑자기 제음소가 나와요. 동명일기 같은 자료에서 제음소화의 현상이 보이는데요. 갑자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과잉분철이야 뭐야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자, 18세기, 19세기 같은 경우 한글 표기법이 되게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어떤 표기 현상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간단하게. 자, 개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을 지읒 플러스 이읒, 기역 플러스 히읗, 디귿 플러스 이읒, 비읒 플러스 히읗처럼 히읗과 예사 소리 기역, 디귿, 비읒, 지읒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센 소리 대기와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거센 소리 대기, 즉 축약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중학교만 나오면 기역 플러스 히읗이 키역이 되고 디귿 플러스 이읒은 티읕, 비읒 플러스 이읒은 피읒, 지읒 플러스 이읒은 치읒. 이것을 정반대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소로 분석될 수 있을 법한 음성을 두 음소의 연결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음소로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죠. 음소로 분석될 수 있는 음성을, 음소로 분석될 수 있을 법한 음성을 두 음소의 연결로 분석하는 것. 한마디로 거센 소리를 예사소리 플러스 히읗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재해석해서 음소를 나누는 것. 그래서 키역 같은 경우는 풀어버리는 거죠. 저것은 키역은, 자, 기역과 히읗으로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놓고 얘를 녹 플러스 호로 이렇게 분해해버리는 것. 자, 티읕은 디귿 플러스 히읗으로 갓 플러스 아닌데, 자, 갓, 한. 나중에 얘는 칠종성에 의해서 당연히 종성이 시옷으로 됩니다. 18, 19세기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자, 피읍은 비읍 플러스 히읗으로 분석해버리고요. 고찰, 얘 같은 경우는 치읓은 지읒 플러스 히읗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센 소리 대기와 정반대로 음소로 분석될 수 있을 듯한 음성을 두 음소로 연결로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센 소리를 히읗 플러스 예사소리로 재해석해서 음소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들어갈 내용은 문자 운용법입니다. 문자 운용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등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도록 하죠. 연서라는 것은 이을 연자입니다. 그래서 쓴다는 말이죠. 이어서 쓰기. 그래서 한글로는 잊어 쓰기라고 합니다. 이어 쓰기. 이응, 날, 입시울, 소리, 순음, 아래, 이어서 쓰면 입시울, 가베야반. 그러니까 순경음이라는 건 입술 가벼운 소리를 말하는 거죠. 다외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입술 소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음과 비읍과 그 다음에 피읍, 쌍비읍 등의 아래에다가 이어서 이응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순경은 미음이 되고 순경은 비읍이 되고 순경은 피읍이 되죠. 그 다음 순경은 쌍비읍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 다시 요 입술 소리 아래에 이응을 쓰면 순경은 비읍이 된다는 규정. 그런데 여기에서 순경은 비읍을 좀 강조했는데요. 이유는 얘는 고유에서 나타나요. 순경은 비읍은 순수 우리 고유에서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료는, 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쓰이는 것, 얘네들 순수 고유에서는 순경은 비읍 하나만 나타난다는 것. 자, 순음,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아래에 이응을 표기하는 방식. 자, 순수 고유에서 순경은 비읍, 그다음 나머지는 한자음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순수 국어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병서법. 병서법이라는 것은 아래로 이제 이어 쓰는 게 아니고 옆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병서법의 병자 자체가 뭐죠? 설립자가 두 개가 나란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나란히 옆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첫 소리를 어우러 뿔띠면 쓸 것이면 갈바스라, 그러니까 병서하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나중 소리도 한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성이나 종성을 합쳤을 때에는 쌍기역, 쌍디귿, 시옥, 기역, 비읍, 디귿, 비읍, 시옥, 기역, 니을, 기역처럼 가로로 나란히 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병자가 이 표기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병자, 나란할 병자. 그러면 이 병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각자병서, 하나는 합용병서인데요. 각자병서는 같은 초성을 두 개 나란히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음체계에서 전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각자병서는 그래서 전탁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여린, 히읗, 위, 전청, 크트, 푸츠, 흐, 위, 차청. 자, 끄트, 뿌츠, 스, 흐. 자, 위, 전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탁자를 바라보시면 각자 병서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각자 병서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전청, 병서, 즉, 위, 전탁이다. 전청을 병서하면, 그래서 전청 이거죠. 이것을 나란히 쓰면 전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쌍디귿,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 그런데 쌍여린이읒, 쌍여린이읒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죠? 쌍히읗. 자, 여린이읒은 되게 우리가 자음의 제자 원리에서도 다루었지만, 자, 다른 것과 차이가 나는군요. 그쵸? 그 다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읒. 현대국어의 맞춤법 제정 후 경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된소리죠.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글자이고, 이 쌍히읗이나 쌍니은이나 쌍이응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지 않은 문자인데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시면 우리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객관식 때 출제가 됐는데 어떤 관점을 물어봤는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히읗. 언어의 혀는 설이 되고 이 혀는 인이 된다. 자, 이 혀는 설이 되고 혀는 인이 된다. 그럼 쌍히읗이 음소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자, 의미는 분명히 다르죠. 훈민정 해리 합자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음가는 당연히 흐가 엉긴 응. 자, 엉길 응자입니다, 여러분. 히읗이 엉긴 응 소리로 히읗을 강하게 발음하는 소리. 자, 현대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히읗을 강하게 발음하는 소리 하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가래뱉는 소리가 생각납니다. 뭐 이렇게 발음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우리 중세 때 언어를 현대에서 만약 듣는다면 현대인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반반으로 나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표준어 교육, 표준 발음 교육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지역에 상관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아주 예전 40년, 50년 전에는 제주도 말은 육지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휘 자체가 다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제주도 방언을 들어보면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어교사는 표준 발음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지방 같은 경우 사투리를 써서 수업하는 교사가 있는데 그 국어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없는 인간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자, 문학 수업을 할 때 방언, 사투리 등을 사용할 때 효과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문학 수업을 제외하고는 표준 발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국문과 애들이 고급지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되게 불쾌함을 느꼈는데 우리는 국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문법을 지도합니다. 그러면 표준어와 표준 발음, 고급지다가 아니라 고급스럽다의 사용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히읗이 엉긴 소리로 강하게 발음하는 소리. 자, 순수 고유에서
반모음 이 앞에서 몇 개 단어에만 분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기에 쉽지는 않는 거죠. 각자 병서로 기능 부담량이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자주 사용되면, 빈도수가 높다면 이제 모를까, 워낙 나타나는 게 적기 때문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위치, 뭐 위상이랄까요? 이게 낮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니르혀, 빠혀.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는 어두에만 나타납니다. 어두에만 나타나는 것. 자, 그래서, 자, 어두에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뭐, 동국정운식 한자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쌍히읗이 히읗으로, 그 다음에 키역이나 또 쌍시옷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바뀌어졌다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히읗으로, 키역으로, 쌍시옷으로, 혈물 같은 경우는 썰물로, 나중에 도라혀다는 돌이키다로, 혀다는 켜다로, 이런 식으로 자, 변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쌍히읗은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들어가실 부분은 히읗이 엉긴 소리다. 그러니까 히읗을 강하게 이제 발음하는 소리다. 이 부분. 순수 고유어에서는 이 앞에 몇몇 단어에만 분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변천,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괴여, 이해가 출제가 됐거든요. 객관식 때 얘가 출제가 됐는데 어떤 관점을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출제된 관점 여러분들 여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깊이 있게 무엇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 선에서 출제를 하죠. 중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안에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서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자, 괴여는 아에인이고, 괴여 그러면 아에인,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자 남을 사랑한다. 사람 인자잖아요. 그쵸? 근데 이 쌍이응이 나타나 있는 괴여는 이내아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응이 사용되느냐, 쌍이응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네요. 음가도 이응을 힘있게 이렇게 발음했을까요? 자, 근데 이것만 또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이 발음을, 중세 때 발음을 연구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아마 유튜브에, 자, 연세가 많이 드신 선생님인데, 그 유튜브에 중세 그 발음을 올려놨을 겁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쪽들은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자, 뭐죠? 성조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연구한 선생님들은 하시겠지만, 셈이 깊은 물은 가만히 아니 그칠세 네히러 바라레 가나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읽죠? 제 선생님은 남성 선생님이신데, 제 선생님이나 저나 뭐 다 어떻게 읽냐면, 자, 불휘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밀세, 이렇게 읽지 않고요. 성조를 고려해서 읽어요. 높고 낮고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데, 불후이 깊은 난간, 바람의 아닌 무일세.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장음으로 읽은 구절들, 지금 기억나시죠? 불의가 아니라 불의.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읽는 경우는 다 뭐예요? 예라는 말입니다. 상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사전을 보면서 뭐 어휘 같은 경우 뭐 집중하는데, 기본자 어휘형 이제 중세문법을 공부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성조만 봅니다.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딱 하다 보면 성조를 가지고 그 의미만을 파악하려고 하지, 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괴여는 아인이 되고 괴여는 이내아가 된다. 자, 의응을 힘있게 발음하는 소리. 자, 이 부분 밑줄을 확 그어놓고 들어가죠. 사동피동의 형태소와 어미가 축약된 형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러분들 이응과 쌍이응은 차이가 이거네요, 여러분. 쌍이응은 사동이나 피동의 형태소와 어미가 축약돼서 나타난다. 아하, 중요한 거네요. 그쵸?
이나 반모미로 끝나는 이중모음을 가진 일부 피동과 사동의 어간디에서 나타났다. 사동과 피동에 관여되고 있군요. 여러분, 그쵸? 자, 생사의 매연 근원, 손에 지어 이시며, 내 말 매윤 보고. 자, 이걸 여러분들 해석, 사동, 피동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아하, 사동과 피동의 어간에 결합되기 때문에 얘들은 사동, 피동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구나. 그쵸? 쾌여. 자, 뭐죠? 쾌여 같은 경우, 인내하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쵸? 이제 이해되시죠? 아하. 다른 문헌에서는 모두 그런데 문제는 얘도 정말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고요. 사동, 피동의 어간에서만 나타나고, 자, 일부, 다른 문헌에서는 다 이렇게 해여로 실현된 점으로 보아 음소의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나도, 자,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제 이게 됐습니다. 출제 관점. 객관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쌍이응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5번 제시해 놓고, 자, 쌍이응은 음소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됐어요. 이게 맞는 내용이냐 틀린 내용이냐. 당연히 객관식이니까 이런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은 자, 국어, 학, 개론서 등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쌍이응 가지고 음소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좀 힘들다는 이런 관점이 출제가 됐고요. 다 그 근거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른 문헌에서는, 대다수 문헌에서는 다 이 해여, 이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음소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쌍이응,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쌍니은도 여러분들 존재했죠. 중세에는. 음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쌍니은,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데, 어간은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영혼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데 어간은 히읗을. 자, 이 부분 조건, 분포 조건을 여러분들 언제나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분포 조건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 영혼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데 어간은 히읗, 말음.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아래 디, 닷, 스, 슬 등의 말자음. 자, 히읗이네요. 어간 말음 히읗. 히읗이 뒤에 오는 니은을 만나. 히읗이 뒤에 오는 니은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니은을 만나요. 니은을 만나 우선 디귿으로 변하고 이 디귿이 니은에 동화된 것이다. 자, 잠깐. 최근에 여러분들 음운 변동이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음운 변동을 다룰 때 그 문제를 분명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저희가 이제 외국에 없으면 이제 문제를 보고 해설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정말 불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닭이 한 마리 있었답니다. 자기가 모르면 전문가가 제시하는 내용이 자기가 모른다는 이유로 그게 틀리다는 말입니까?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시험 합격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조언을 하는 것 정말 남 탓하지 마시고요. 충실하게, 정말 충실하게 자기를 닦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력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어영부영 적당히 밑줄 긋고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자, 음운 변동 중세 현대와 관련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시험에서는 그게 요구가 특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음으로 끝나 있죠.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타난다 했고 쉬운 말음으로 끝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얘들이 지금 제일 먼저 무엇으로 변합니까, 여러분? 디귿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쵸? 디귿으로 변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뭐가 바뀌어집니까? 니은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하, 중세 음운론을 공부할 때
음운의 변동에 대한 지식도 꼭 필요하구나라는 거 생각 드시죠? 당연히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세 음운의 변동은 다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 모두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 이것도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세국어에서는 평파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세국어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어납니다. 유음화는. 자, 그럼 중세국어는 평파음화도 일어나고 비음화도 일어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가 틀리고 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1차 이 과정, 그 다음에 니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뒷난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디난. 그런데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뒷난으로 발음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니은의 동화가 된 것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난이라는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 단난이라 이렇게 읽겠죠? 단난이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닷 플러스 난이 결합돼서 얘가 어떻게 되나요? 단난, 그 다음 단난. 자,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이 슬라니 같은 경우는 연구한 학자들도 이건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얘가 발음이 될까? 자, 그래서 그냥 얘만 여기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뒷난, 단난 이렇게 발음될 것으로 이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음운 변동은 우리가 음운 변동 시간에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음성학적으로 니은의 경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그쵸, 여러분, 무성음이 경음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얘도 유성음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니은은 경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니은의 전탁음이라고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잠깐만 앞으로 넘겨보죠. 쌍이응에서 여러분들 출제 관점, 이 관점이 잡힌 것처럼 이 쌍니은 같은 경우도 이 성격 정도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음성학적으로 니은의 경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들 니을도 경음이 되기 힘들고 니은도 경음이 되기 힘들고 미음도 경음이 되기 힘들죠. 유성음은 경음이 되기. 그렇기 때문에 쌍니은을 니은의 전탁음이라고 하기에는 힘들다라는 당연히 상식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분명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깜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 핵심들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전탁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등의 용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기역이나 디귿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경음화가 될 수 있죠. 즉 전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관형사형 어미의 리을대에서 나타나는 경우 홀것, 볼띠니, 할적이, 디닐, 사람이, 그 다음 사이시옷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 사이시옷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보셨는데 여기에서 다른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얘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니을 뒤에 얘가 중요한데 얘는 우리가 다루었던 니을 여린 히읗과 관련이 됩니다. 이 니을 여린 히읗과 관련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뒤에 여러분 우리가 여린 히읗을 다룰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좀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뒤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미리
간단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관형사형 어미 플러스 열린 히읗 뒤에는 무성자음이라는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얘는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하죠. 누리실, 째로. 그런데 나중에 열린 이웃이 소실이 되잖아요, 여러분. 열린 이웃이 소실이 되니까 표기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누리실, 째로 표기, 발음되는 걸 표기해버립니다. 열린 이웃이 사라져버리면서. 그래서 왜 제가 관형사형 어미 뒤에 나타나는 자, 니을, 디, 뭐 이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열린 이웃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합용병서가 있고요. 그 다음 붙여쓰기가 있는데, 합용병서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서로 다른 초성을 2개나 3개 나란히 쓰는 방법, 중성도 합용될 수 있다 했습니다. 초성이 두자, 석자를 합용해서 병서한 것은 언어에 따가 지가 되고, 짝이 수가 되고, 끔이 제가 되는 것 따위와 같다. 자, 그래서 시옷계 합용병서, 비읍계 합용병서,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가 있고요. 특이한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예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실 것은 시옷계 합용병서, 비읍계 합용병서,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입니다. 이 합용병서는 여러분들 된소리와 관련돼서 중요도가 낮지 않습니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요. 자, 중요도가 낮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합용병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된소리와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용병서는 시옷계와 비읍계, 비읍 시옷계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시옷계, 비읍계, 비읍 시옷계 정도가 있다. 자, 붙여쓰기라는 것은 모음과 자음이 합칠 때 놓이는 자리를 규정한 것으로 초성은 중성 아래의 왼쪽, 종성글자는 중성글자의 아래 붙여 쓴다는 하서법과 우서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음이 자음 아래에 적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음 체크를 하고 모음 체크를 하죠. 모음을 자음 아래에다 적는가 자음 자음 오른쪽에다 적는가에 따라서 자, 하서법이 되겠고 자음 오른쪽에 적으면 뭐죠? 우서법이 되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갈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하서법과 우서법,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자음 아래면 하서, 모음을 기준으로 자음 오른쪽에 쓰면 우서법이구나 까지 아셨죠?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등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실 것은 이 하서법, 우서법 등의 붙여쓰기가 뭐 그렇게 중요도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근데 합용병서는 여러분들 중요도가 있어요. 합용병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시옷계, 비읍계, 비읍시옷계 등이 나중에 여러분 된소리와 관련해서 꼭 된소리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용병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중에 된소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 나중에 된소리에 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죠.